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을 다이어트로 1대1로 관리해오면서 3개월 만에 10kg 감량한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로 넘쳐납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 육아맘, 야근 많은 분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딱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식단의 핵심 원칙 세 가지를 여러분께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아마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식이섬유표,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100g당 그람수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시면은 화면 잠깐 멈춰주시고 스크린샷 해주시면 아마 크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딱 2주 정도만 하시면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아마 스스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지난 9년 동안 약 12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을 만났고 적게는 10kg, 많게는 60kg까지 감량을 시켜드려 봤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식단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식단 원칙 바로 적용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식단표, 무슨 약이 좋을지, 하루 몇 끼를 먹어야 할지. 하지만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나쁜 걸 줄이고 좋은 걸 채워라, 이거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몸에 나쁜 몇 가지만 줄이고 그 자리에 좋은 걸 채워 넣으면 몸이 알아서 빠질 준비를 해요. 나쁜 거는 뻔하죠. 설탕, 밀가루, 초가공식품, 그리고 술. 이 4가지만 줄여도 건강은 아마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쁜 걸 끊는 게 먼저라면 그거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걸 채우는 게 더 쉬우시다면 그것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과연 그 여유와 그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올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작을 하시고 나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실제로 수많은 감량 사례를 만들어낸 핵심 식단 원칙 3가지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공통적으로 거의 다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 부족합니다. 진짜예요. 식이섬유를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 식욕이 내려가고 군것질이 줄고 배고픔이 휘둘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망치는 건 의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 신호를 꺼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다이어트 할 때 야채가 중요하다, 야채 먹으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먹으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 GLP-1을 자극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면 배가 불러서 그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됐어 라고 멈춰주는 거예요. 자, 이 호르몬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주사인 삭센다, 오젬픽, 위고비 등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식이섬유가 바로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해줍니다. 즉 살이 빠지는 체질로 근본부터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섬유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일단 공식
권장량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공식 권장 섭취량은 2020년도 기준이고요. 대한영양학회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남성은 하루에 25g 이상, 여성은 하루에 20g 이상이에요. 연령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성인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거보다 훨씬 높게 잡습니다. 남성은 30g에서 38g, 여성은 21g에서 25g. 자, 놀라운 건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유지하는 최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건강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살을 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 몸을 바꾸고 싶다면 30g은 기본으로 드셔야 되고 40g, 많게는 50g까지도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더더욱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냐고요? 맞아요. 아마 못 드실 거예요. 브로콜리 100g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겨우 2.6g입니다. 25g을 채우려면 브로콜리만 거의 1kg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식이섬유를 채소 한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섞어 드셔야 돼요. 뿌리 채소, 우엉이나 무, 연근도 있고요. 뭐 바다채소, 뭐 미역, 다시마, 김, 그리고 콩, 뭐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그리고 식감이 있는 채소는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 등등. 이런 식재료들을 반찬 수준으로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식사의 중심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생야채, 생채소가 가장 좋지만 이게 드시기 힘들다면 삶거나 데치거나 갈아 마셔도 괜찮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매일의 식이섬유량만 확보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식단을 짤 때 식이섬유 30g 이상을 채우겠다는 목표만 세워도 군것질은 줄고 배고픔은 안정되고 몸이 반응을 시작할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빠질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준비는 식이섬유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보충제 같은 거죠 라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초 설계 도면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단백질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식욕 억제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식욕 억제 호르몬 GLP-1이나 렙틴의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와 함께 식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또 해요. 그리고 배고픔 없이 식단을 지키게 하는 지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체중이 줄어도 근육이 줄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을 줄이면 살은 빠지지만 대사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거는 혈당이 안정되면서 폭식 충동이 조금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단백질은 단순히 운동한 날 보충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살이 빠지기 쉬운 몸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중이라면 체중 곱하기 1.2g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다. 그러면은 72g 드시면 되고 70kg이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84g 드시면 됩니다. 이미 근육량이 좀 많고 유지하는 게 목표라면 체중에 0.8g만 드셔도 충분해요.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률이 높아서 대사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체중의 2g까지도 안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권유했을 때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예요. 연구 기준에서는 통풍 위험이 증가하는 건 체중 곱하기 3g 이상을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였다고 해요.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은 권장량의 절반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먹는 쪽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대부분 다른 영양소와 붙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떤 종류냐가 핵심이에요. 좋은 조합을 제가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이랑 올리브 오일,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을 먹게 되는 거고요. 두부나 아보카도,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같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렌틸콩, 현미밥, 이것도 식물성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을 우리가 같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릴 건데요. 햄이랑 빵, 이 조합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단순당이랑 포화지방의 수치가 많아요. 그리고 소세지랑 떡볶이, 이거는 솔직히 단백질도 아니고 그냥 가공식품
칼로리 폭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함량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성분을 보고 선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은 운동용이 아니라 생존용이에요. 매일 일정량 이상 꾸준히 먹는 것이 식단 지속력 그리고 대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요요 방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살이 찐 건 탄수화물일 수도 있지만 살이 안 빠지는 건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탄수화물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탄수화물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탄수화물이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란 원래 자연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고 식이섬유를 빼고 색깔을 하얗게 만든 가공 과정을 말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식이섬유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제라는 과정 속에서 식이섬유가 다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좋은 건 다 걷어내는 거고요. 당 흡수만 빠르게 만든 탄수화물이에요. 대표적으로 흰쌀, 밀가루, 식빵, 설탕, 케이크, 과자, 시리얼, 떡, 빵, 라면, 국수, 달달한 음료, 에너지바, 음료 속의 당분들.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너무나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씹는 재미, 먹는 재미는 있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고 내 혈당만 확 올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계셨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밥을 바꾼다라고 하면 흰쌀밥보다는 뭐 현미밥이나 귀리밥이나 렌틸콩밥이나 잡곡밥 이렇게 드셔주시면 될 것 같고, 빵이나 면을 바꾸신다면 흰식빵이나 밀가루빵 대신에 통밀빵, 오트밀, 통곡물 뭐 요 정도로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우동 대신에 뭐 곤약면이나 두부면, 메밀국수 가끔 이렇게 드셔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드셨다면 당이 없는 뭐 탄산수, 보리차, 아메리카노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챙겨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식욕이 알아서 줄 거고 혈당이 안정되고 살이 빠지기 쉬운 몸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식습관,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딱 이것만 실천해도 살은 빠질 거예요. 왜냐면 식욕이 줄어들고요. 호르몬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대사 속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진짜 원인들, 즉 우리의 폭식을 유발하는 식욕 중추, 깨진 렙틴 민감도, 그리고 느려진 대사가 하나씩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진짜 변화는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이 함께 바뀔 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것까지 챙기면 효과는 2배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복부지방을 쌓이게 하고 내 식욕을 자극하고 수면을 또 방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자는 게 살 빠지는 시작이다 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요. 잠을 못 자면 우리가 배부르다는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배고프다는 호르몬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마디로 식욕은 폭발하고 포만감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은 우리가 단순히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살 빼는 모드로 바꿔주는 회복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분입니다. 수분은 진짜 마신 만큼 빠져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될 확률이 커지고요. 그리고 군것질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다면 식이섬유가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대사, 효소 활동도 떨어집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 체중 1kg당 30에서 40mg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다. 그럼 하루에 1.8리터나 2.4리터를 목표로 잡고 드셔주시면 되고요. 그냥 물 말고 미지근한 생수나 따뜻한 차가 우리 몸의 대사를 올리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칼로리 소모용 도구가 아니라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고 뇌를 젊게 만들고 대사를 되살리는 핵심 도구예요. 유산소나 근력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중에 자신에게 맞는 거를 꾸준히 무리 없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숨이 차일 정도로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고요. 식단, 생활습관, 운동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면 아마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변화할 거예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 계산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몸이 스스로 살 빠지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자, 처음에는 이거 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실제 회원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예전처럼 군것질 생각이 안 나요. 하루가 덜 피곤해졌어요. 밥을 양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정말 착각이 아니라 호르몬이, 그리고 우리 대사가, 식욕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뀌는 거는 체중계의 숫자만이 아니에요. 배가 훨씬 덜 고파지고요. 식사 후에 졸림, 나른함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뭐 변비나 붓기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웃음을 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재밌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인데요. 살이 빠지는 게 억지로 참고 고통스럽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알려주는 상태예요. 다이어트가 힘들지 않은 상태,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식단을 정확히 어떻게 짜야 하는지 모르겠고, 뭘 먹었는지 점검해줄 사람이 없고, 중간에 흔들릴 때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또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식단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진짜 습관이 몸에 새겨지도록 매일 함께 끝까지 끌어드릴 거예요. 식이섬유나 단백질, 탄수화물을 매일 얼마나 드시고 있는지 매일같이 식단을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또 내 체중과 목표에 맞는 단백질, 또한 수분량, 이것 또한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일 미션, 매주 점검을 할 거고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힘이에요. 함께 했을 때,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하는 동기가 있을 때 훨씬 더 우리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거를 지켜봐왔습니다. 자, 이번 기수는 인원 한정 운영 중에 있고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3기에 몰려서 조기 마감을 했고요. 이번 기수도 상담 후에 선착순으로 모집 중입니다. 이미 마감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다시 살 빠지는 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바꿔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